안녕하세요.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루크입니다. 오늘은 2022년도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가계부를 전부 다 써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날 동안에 제가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모두 쓰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,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직장인은 한 달에 얼마를 쓸까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올해 시리즈물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볼까 합니다. 주기적으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계부를 쓸 것 같은데, 매달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찍게 되면 12개 정도 컨텐츠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. 우선 가계부를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이니까 제가 왜 가계부를 쓰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가계부에 대해서 저는 소비를 굉장히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편이기 때문에 사실 가계부를 굳이 쓰지 않아도 과소비를 하진 않습니다. 과소비를 하지는 않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계부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. 간혹 가다가 또 어떤 분들은 가계부를 쓸 시간에 오히려 이렇게 돈을 더 버는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.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,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소득을 늘리는 게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. 어떤 한계의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이켜 봤었을 때는 사실 절약하는 어떤 습관, 내가 소비를 줄여나가는, 그래서 좀 더 저축률을 높이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최근에 읽었었던 책 중에 돈의 심리학에도 그런 관점이 잘 나와 있는데, 실제로 이 잘 나가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그 수익률을 몇 프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,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모으는 이 돈을 봤었을 때는 소비를 줄임으로써 내가 저축하는 양을 2, 3%, 4% 늘리는 거는 또 생각보다 쉽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. 주식을 해봐도 내가 주식에서 3%, 4%의 수익률을 더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반대로 3%, 4% 정도 내가 조금 더 저축하려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, 특히나 직장인이라면은 우리가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좀 더 예민하게 관리를 해서 이 저축률을 높이려고 하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꼭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이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관리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절약하면서 적당히 쓰고 산다라는 것보다는 이 하나하나씩 내가 자신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올라가고, 그리고 뭔가를 구입할 때도 확실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.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1월 28일인데 28일까지 썼었던 전체 소비 내역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엑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항목을 만들어 놨고요. 그 항목에 따라서 일별로 얼마만큼 소비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, 항목별로 나눌 때 어떤 사람과 썼는지에 대해서 그 항목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자를 넣었는데, 다 이 ABCD에 있는 이런 문자 항목들이 어떤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족이면 가족, 친구면 친구, 뭐 여자친구, 아니면 뭐 회사, 그런 항목들입니다. 그런 항목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자동으로 산출되게끔 틀을 하나 간단히 만들었고요. 뭐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로 보기가 좋기 때문에 1월 달에 제가 쓴 소비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. 전체 소비 내역은 지출 내역이라고 하겠습니다. 소비는 아니고 여기에는 지출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, 아무래도 그 대출 원리금 갚는 게
예, 여기 테이블을 먼저 보면은 대출 원리금 갚는 것도 다 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 현금으로 제가 당장 잡을 수는 없는 돈이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. 그래서 총 230만 원 정도. 근데 여기서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아직 관리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 245만 원, 거의 한 2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이번 달에 제가 지출한 금액입니다. 지출한 금액이고, 여기 보시면은 이 지출한 금액 중에서 대출 원금이 거의 50%에 가깝죠. 대출 원금 46%인데, 그 말은 제가 지출한 것의 거의 상당수가 반 이상이 뭐 적금 같은 형태다. 결국에는 제가 순수 소비로만 봤었을 때는 약 한 13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. 그 140만 원이군요. 근데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실 이 보험, 청약, 그다음 대출 이자, 통신비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제외하면은 대략 비용이 한 7, 8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. 7, 80, 7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70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뭐 대접, 선물, 경조사라고 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기프트콘, 생일 기프트콘을 보내거나 뭐 경조사가 있었을 때 그런 금액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. 한 5%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데이트 비용에서 썼던 돈이랑 비등비등합니다. 그만큼 생각보다 저도 뭐 인맥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살라고는 하지 않는 편인데 너무 많은 관계는 오히려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사는 게 뭐 챙기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 한 달에 꾸준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돈까지 다 제외하면은 순수하게 제가 소비로만 했었던 거는 정말 한 4,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정도면은 제 컨텐츠의 주제가 이 가계부를 쓴 이유가 부자가 되고 싶은 직장인이 한 달에 얼마를 쓸까라는 컨텐츠인데 제 스스로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만족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전체 이 항목으로 봤었을 때는 제 스스로한테 쓴 게 78%인데 이게 아무래도 대출 이자나 보험, 청약 같은 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큰 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10%가 여자친구, 그 다음에 뭐 직장이 6%, 친구랑 가족이 3%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있기도 하고 제가 직장 업무 때문에 좀 바쁜 것도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한 3% 정도 소비를 했네요. 그리고 예, 여자친구는 10% 정도 이렇게 소비가 잡혀 있는데 저도 여자친구랑 최대한 좀 알뜰살뜰하게 또 저희들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쓰는 편이라서 그래도 크게 과소비를 하지 않고 이번 달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실제 이렇게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식비에서 보통 우리가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할 때 특히나 많이 쓸 수 있는데 어디 뭐 소고기집을 간다던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아니면은 뭐 근사한 레스토랑을 간다던가 하면은 벌써 인당 뭐 10만 원, 20만 원 하는 것도 많잖아요. 근데 그런 큰 소비를 해버리면은 정말 그 한 달에 쓰는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다행히 이번 달은 그렇게 큰 지출 비용은 없었습니다. 네, 실제로 식비에서 많이 써봤자 한 끼에 많이 먹었던 거는 한 3만 원대 정도 밥이 다였고요. 나머지는 네, 3만 원 이상 넘어갔던 식비는 없었네요. 한 끼를 먹을 때. 그만큼 좀 효율적으로 잘 소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요.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. 크게 돈이 많이 나갔다거나 이 부분에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은 이번 달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마 2월달, 3월달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겠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뭐 큰 이슈, 그러니까 뭐 경조사비가 갑자기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좀 더 근사한 데 놀러 간다거나 그런 이슈가 아닌 이상 아마 요 정도 금액이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지 않을까. 다 해서 지출이 한 250 정도?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은 이런 컨텐츠로 아마 찍게 되면은 2월달 또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월달 말 정도에 제가 월급을 받게 되면은 그때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서 2월달 소비는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직장인이실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한 달에 내가 가계부를 써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모아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
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보통 영상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보는 게 첫 번째 조건이다.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해야 할 일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100% 공감하고요. 꼭 한번 번거롭지만 한번 또 습관을 들이면은 뭐 몰아서 입력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올해 목표는 이렇게 가계부를 써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은 2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2월 달에는 좀 더 그래프도 더 이쁘게 좀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